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1200조 수주 잭팟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최근에 원전에 대한 이 수주 잭팟에 대한 크기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기념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원전 1200조 수주 잭팟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체코 원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코 같은 경우엔 이번에 이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팀 코리아는 이르면 2029년부터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뭐 돈이 들어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계약도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계약은 내년 3월에 명확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로 어떻게 보면 구두로 선정이 된 거고 실질적인 계약서는 내년 3월에 찍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2기를 짓는데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네, 아니 30조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왜 갑자기 줄었지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설명드릴 겁니다. 2036년 가동을 목표로 10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의 설계와 건설, 핵연료까지 모두 대한민국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구랑 손을 잡고 같이 했었다라면 지금은 단독 수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전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시간과 예산 안에서 공사를 마치겠다는 이른바 온타임, 위딘 버짓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사실 계획했던 시간과 예산 안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사실 건설을 해보거나 또는 뭔가를 이 짓는 거를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돈을 처음에 100억이 그 다음에 시간이 뭐 1년이다. 그럼 그 100억에 1년을 맞추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 돈이 좀 올랐네. 원가가 좀 올랐네. 또 어디서 돈이 좀 들어갔네. 어쩌니 하면서 이게 100억이 110억, 120억 넘어가고요. 시간이 원래 1년이었는데 아, 이게 이래서 좀 밀리고 저래서 좀 밀리고 해서 1년 6개월 뭐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예상했던 계획, 예상했던 예산 안에 다 맞춰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믿음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살짝 좀 애매한 게 있다고 한다면 수주 금액의 60%를 체코 현지 업체에 맡겨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24조 또는 뭐 24조 규모라고 했을 때는 대략 뭐 한 14조 정도는 체코 업체한테 다시 돈을 줘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원전 건설부터는 자금 조달을 일부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조금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14조를 다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애매한 것도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원전 2기의 사업비만 발표한 것이 하나에 12조씩 24조다. 우리 지금 4기 중에 2기 발표했다. 그래서 애초에 언론 등에서 예상했던 30조 원은 4기를 기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왜냐면 4기에 30조였는데 지금 2기에 24조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년간 추후 논의를 거쳐 2기를 추가로 맡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2기 받았으니까 2기 나머지 누가 할래? 라고 했을 때 사실 한국이 그 정말 괜찮은 금액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계획으로
두 기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은 "야 너네 또 해라." 해서 총 4기를 다 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한 기당 12조씩 총 42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42조지 뭐 총 따지고 보면은 뭐 48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0조였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라는 거죠.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430기의 원전이 새로 지어져 약 1,2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뭐 40조니 30조니 하지만 아직도 지금 지을 원전이 세고 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사실 이걸로 정말 내가 엄청난 돈을 뽑아 먹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온 몇백 조의 시장을 내가 진출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원전 수주가 늘어나는 것 같지? 뭐 지금까지야 사실 뭐 탈원전이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원전 수주할게 그러니까 원전을 많이 짓는 기분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갑자기 원전 수주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번 유럽 의회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뭐가 나왔죠. 유럽 의회에서 좌파가 밀리고 우파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좌파가 유럽 의회에서는 친환경을 밀고 있고요. 우파는 친환경을 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자석수가 많아질수록 유럽에서는 당연히 친환경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거고요. 우파의 자석수가 늘어날수록 친환경이 아닌 발전에 대한,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발전에 대한 압박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유럽 의회 선거 결과입니다. 극우 성향 정당이 크게 약진하며 유럽 내 기후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좌파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우파가 스물스물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완벽한 친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원전을 포함해야 되고 또는 원전을 밀어야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중도 우파인 유럽 국민당은 제1당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극우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사실 좌파가 그렇게 늘어났었는데 왜 우파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냐? 특히 극우 정당이 왜 늘어나고 있냐에 대해서 물어본다 한다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유럽 사람들은 친환경 정책이 그들 지갑과 일상생에 미치는 값비싼 대가의 부담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천연가스라든가 이 원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더불어서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화석연료보다 친환경이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 이 친환경으로 쌀, 농사,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뭘 하려다 보니까 모든 단가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단가가 높은데 친환경으로 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더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오고 이대로면은 난 못 살겠는데 이대로면 내 지갑이 그냥 텅텅 비겠는데 라는 생각에 사실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경 우파들, 극우파들은 친환경 정책의 전환 속도를 늦추겠다는 약속을 정치적 자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극우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유럽에서 인플레이션, 친환경에 대한 원가가 너무 높아서 힘든 사람들이 극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다? 유럽 의회에서 나타났지만 실제 이 각 나라에서도 모습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유럽 의회 우파 자석수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중도 우파의 자석수가 8석 정도 늘었죠. 그 다음에 극우파, 유럽 보수 개혁파에 대한 자석수가 4개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 과민주의파, 극우파가 약 플러스 9석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8석, 4석, 9석 해가지고 총 뭐 따지면 21석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점을 기준점으로 오른쪽이 친환경을 좋아하는 좌파입니다.
근데 이 좌파에서 사실 사회민주진보동맹 이 좌파는 영석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옆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2석 줄었죠. 19석 줄었죠. 한 석 줄었습니다. 여긴 무소속이고요. 제외하고. 그래서 극좌파부터 좌파까지 보시면은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친환경으로 살라니까 물가가 너무 높아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고 아니면 차라리 무소속 할래 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좌파에서 사실 수요가 많이 빠져버렸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극우의 힘이 늘어나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별로 보더라도 이탈리아입니다.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집권 이후 원자력 발전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극우 성향이에요. 누가? 멜로니가. 이탈리아 형제들을 중심으로 한 우파 연합은 지난 2022년 9월 실시된 총선에서 하원과 상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탈리아는 극우가 집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좌면은 친환경, 우면은 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지금 키우는 겁니다. 왜? 지금 다들 아까 얘기했지만 친환경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든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우로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젠 살아야 되니까. 멜로니 정부는 출범 1년 만인 작년 9월 원자력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7개월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발전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 뭐 사실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차세대 원전도 개발하고 우린 친환경으로는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원전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바로 극우가 집권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탈리아고요. 또 보겠습니다. 어딥니까?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극우에 대한 지지율이 정말 높았는데 어떻게 방어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만큼 점유율은 늘어났어요. 보시면 프랑스 총선 결과 최근에 조기 총선을 진행을 했죠. 2차 투표에서 좌파 연합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과반수 이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석수로 봤을 땐 가장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 1위였던 구구 국민연합 알렌은 3위로 밀려나는 대반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조사를 해봤을 때 알렌이 압도적 1위였는데 너무 위험해가지고 사실 어떻게든 의석수를 채웠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알렌 국민연합은 비록 의회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는데 얘네도 못했어요. 의석수를 현 의회보다 54석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70% 가까이 의석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극우파가 늘어났고 극우파에 대한 입김이 늘어났고 그 입김이 늘어나다 보니까 친환경보다 원전 쪽의 언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럽의회 선거에서 알렌 국민연합이 프랑스에서 31%를 득표하자 2027년 대선에서 극우 집권을 막아달라며 조기 총선 승부수를 누가 걸었죠. 누가? 프랑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막았는데 막아도 의석수가 54석이나 늘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의 의지가 강하다. 원전 정책은 뭐 르네상스가 이제 좌파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우파가 돼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우파공화당 극우국민연합이 모두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극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원전을 더 짓자 원전으로 발전하자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제는 와닿으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입니다. 어디? 네, 스웨덴이고요. 스웨덴도 극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원전 탈원전 하던 국가가 극우로 들어가자마자 원전 짓자로 또 바뀌는 거예요. 지난해 10월 8년 만에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연립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확대 쪽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늘리자. 당초 100% 재생에너지였던 기후정책 목표가 지난해
100% 탈화석 에너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화석연료,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나 아니면은 뭐 석탄이나 원유 이 제끼고 우리 원전으로 가자 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은 약 43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으며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원전과 소형 모듈식, 그러니까 SMR 원전이 다수 건설돼야 된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몇 년 만에? 43년 만에. 스웨덴은 그간 탈원전 정책에 따라 12기의 원자로 중 6기를 폐쇄했고 6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6기도 원래는 폐쇄할 운명이었죠. 왜? 100% 재생 에너지였으니까. 근데 이번에 어떻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구가 늘어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이 유럽의 분위기가 뭐냐면 원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실 의회라든가 의석수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기가 부족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맨 밑에 국민들부터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어려우니까 원래는 친환경을 밀던 좌파에서 이제 원전 발전을 원하는 극우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유럽 의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유럽 의회, 말 그대로 유럽의 전체 방향성이 이제는 우 쪽으로 쏠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수주, 원전에 대한 생산, 탈원전이 그리고 원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다. 아, 원전이 왜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이든이라고 해서 원전을 싫어하는 게 아니지만 트럼프는 뭐다? 친환경을 싫어하고 원전을 지지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원전 확대를 내세우자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50을 지지하면 여기서 한 70을 지지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친환경을 뺀 것까지도 지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친환경까지도 같이 지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좀 더 강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재선 공약 모음집 아젠다 47에서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현대화, 기존 발전소의 지속적 가동 그리고 SMR 투자를 직접 언급을 했고요. 올해 대선 이후에도 원전 강화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원전주 성장 전략이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원전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 원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핵심 기기 납품을 맡게 된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주가 흐름에 관심이 갑니다. 근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최근에 정확히 얼마를 이번에 벌 거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프로젝트에 최소 8조 원 이상의 주기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24조 중에 8조면 많은 양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40년간 원자로 34기, 증기 발생기 124기를 제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톱 클래스 원전 기기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도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한 28,000원까지도 끌어올렸다라는 건데 중요한 게 뭐 지금 관심 가지는 건 아닙니다. 뭐 28,000원 목표가니까 뭐 지금 사서 28,000원에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면 체코 원전의 수주를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 소멸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 더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18,000원이 중심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격부터가 이제 수주가 시작된 가격이고 여기부터 그냥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이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18,000원까지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보다는
적어도 시간을 좀 두고 18,000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관심을 둘 수가 있어요. 왜?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충분히 나아졌다면 그 충분히 소화할 시간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원전 기대감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는 전체 방향성이 바뀌었구나. 그 이유가 뭐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의 수주를 받고 또는 원전에 대해서 매출 내고 수익 내는 게 앞으로 전망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렸고요. 충분한 소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아까 전에 그래서 가격은 제가 18,000원 부근으로 말씀드렸어요. 관심을 가질 가격이. 아까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HBM, AI 반도체, 그 다음에 XR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정말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모두에게 설치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쭉 밑에 10만 명 특별 자료집,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들 무료로 드립니다. 7월 19일, 18일, 17일, 16일 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장 전에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무료로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이제는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